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주술회전에 현대 최강의 주술사 고조 사토루가 주인공이 된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주술회전에서 가장 임팩트가 강한 매력적인 캐릭터 하면 바로 고조 사토루이지만 사실 그의 포지션은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조력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부여된 설정들을 보면 주인공보다도 더 주인공 같지만 그 포지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약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 고조 사토루를 중점으로 진행되는 주술회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상 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오류 있고 능력 치포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주술계의 3대 가문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고조가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상년수식인 무아한과 유한을 동시에 가진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었죠. 무아한은 시공간과 속도를 조정하는 사기적인 술식이며 고조 가문에서도 무한을 사용할 수 있는 술사는 몇 있었지만 그 조절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원자 단위까지도 세세하게 주력 조작을 할 수 있는 유한이 있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사실상 무한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이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조 사토루. 고조 가문에서는 처음에 유한과 무한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비밀리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토루가 아직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다른 술사들이 사토루를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지만 사토루는 집안에만 박혀있는 게 싫다며 몰래 집을 빠져나가게 되었고 비로소 사토루의 존재가 다른 술사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술계에서는 사토루를 엄청나게 주목하게 되었고 어둠의 세력들은 사토루에게 막대한 현상을 걸어 그를 제거하려 했죠. 고조 가문에서는 어린 사토루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들을 붙였지만 어린 사토루는 너희들 나보다 약하면서 어떻게 나를 지킨다는 거야? 라는 건방진 소리라며 경호원을 따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중 프리랜서 암살자로 살아가던 주저사 아와사카는 고조가의 꼬맹이를 죽이면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을 준다는 이야기에 먼 옥상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토루는 그 아와사카의 뒤로 다가와 있었고 아와사카는 어떻게 여기를? 이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사토루는 허접같은 자식이 왜 날 꼬라보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아와사카는 이 꼬맹이 자식이 싸가지 없이 라고 하며 그대로 사토루를 향해 단검을 휘둘렀죠. 사토루는 그럼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자 아와사카는 크크 아무리 네가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꼬맹이 갑작스러운 싸움에는 대응하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와사카 칼은 사토루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아무리 힘을 줘봐도 칼은 사토루에게 닿을 수가 없었죠. 사토루는 그 실력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거야? 라고 하며 그대로 아와사카를 발차기로 날려버렸는데 아와사카의 술식은 바로 역전, 강한 공격을 약한 공격으로 뒤바꿀 수 있었기에 사토루의 공격에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와사카는 내 술식이 있는 한 나도 저 녀석에게 지진 않을 터, 저 녀석의 주력이 떨어지게 되면 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도 뚫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다시 아와사카는 사토루의 주력을 갉아먹기 위해 공격을 날렸는데 사토루는 너의 그 술식 진짜 보잘것없구나 라고 하며 주력을 웅축해 아와사카에게 날렸고 아와사카는 훗 아무리 강한 공격도 난 받아칠 수 있다니까? 이라며 그대로 그 주력에 맞았는데 사토루는 더욱더 주력을 강하게 조작해 날렸고 그것은 술식순전 아오가 되며 아와사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뒤 그대로 약한 공격과 강한 공격을 번갈아해 아와사카를 그대로 묵사발을 내버렸습니다. 아와사카는 이 자식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다 라고 하며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사토루를 노리는 암살자들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사토루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들을 박살내버렸고 초등학생의 나이로 이미 웬만한 졸사는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사토루는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느닷없이 다가와 공격을 날렸고 사토루는 넌 또 뭐야? 라고 하며 그대로 맞받아치게 되었죠. 그는 바로 함께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된 게토 소그루. 게토는 주령들을 소환해 고조를 공격했고 그 공격들은 고조의 무한 앞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주령을 조종하는 주령조술? 네가 그 천재라고 유명한 녀석이구나 라고 했고 게토는 천재라고 유명한 건 네 녀석 아닌가? 라고 하며 고조에게 공격을 퍼붓었죠. 고조 역시
아오르 시연의 그 공격들을 무마시켜버린 뒤 게토에게 뛰어들어 근접전을 펼쳤고 게토 역시 근접전으로 맞받아치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조는 그의 신기해하며 이 정도까지 내 공격을 버틴 녀석 없었는데 좀 더 힘을 줘볼까? 라며 주력을 더욱 강조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의 단임으로 배정된 야가의 인형들이 난입했고 야가는 이번에 유능한 녀석들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벌써부터 싸움질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끝나게 되었고 이어서 쇼코가 들어오며 어우 이거 학교를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라고 했죠. 야가는 일단 너네 둘은 재능과 실력은 훌륭하니 인성교육을 위주로 해줘야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고조는 인성교육 같은 건 약한 애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그 뒤 게토, 쇼코와 함께 생활하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고조는 지금껏 자신이 이 세상에 최고의 천재이며 다른 술사들이나 비술사들은 하찮은 존재들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자신에게도 뒤지지 않은 재능과 센스를 가지고 있는 게토와 자신이 쓰지 못하고 있는 반려수칙을 사용하는 쇼코의 모습에 조금은 수그러들게 되었죠. 그렇게 천재라고 불리우던 고조와 게토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 나가며 1급 술사가 되었고 선배들조차 이 둘의 조합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둘의 콤비는 교토고정과 실시한 교류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될 정도였죠. 그러다 어느 날 고조와 게토에게 어떤 임무가 맡겨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탱겐과 융합을 할 어떤 여학생을 교화하고 무사히 예정된 시간에 탱겐과 동화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마나이 리코. 중학교 2학년으로 사실상 탱겐과 동화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에 게토와 고조는 그 아이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리코는 오히려 자신은 탱겐과 동화되기 위해 선택된 특별한 사람이라며 기고만장했기에 고조와 게토는 리코를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게토와 고조는 리코를 탱겐과 동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반성규와 주저사 집단 큐로부터 지켜야 했는데 마침 게토가 심어놓은 주령으로부터 주저사가 근처에 왔다는 정보를 듣고는 곧바로 그들에게 뛰어나갔죠. 리코는 비리비리해 보이는 녀석들이 날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며 무시를 했고 고조는 저 녀석 생각보다 강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고조 역시 다른 쪽에 주저사 한 명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그쪽으로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주저사는 고조를 향해 공격을 했지만 고조의 무한에 의해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했고 순식간에 그를 손쉽게 두들겨 패 제압해버렸죠. 그 뒤 고조는 그 남자를 제압한 걸 자랑하듯이 사진 찍어 게토에게 보냈는데 게토는 자신이 붙잡은 주저사로부터 고조에게 방금 진 그 남자는 주저사 집단 Q의 최강의 전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주저사 집단은 그 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고 고조는 이거 뭐 싱겁구만 이라며 여유롭게 웃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리코를 노리고 있는 반성교에서는 킬러들을 고용해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 잡은 킬러에게서 리코에게 현상금이 붙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리코와 탱겐과 동화하는 날까지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해주려고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고조는 학교에서 리코를 데리고 나오게 되었고 고조의 외모를 본 여학생들은 물론 여선생까지도 그에게 반하게 되었죠. 리코는 이런 호들갑에 심기가 불편했는데 리코의 메이드 쿠로이가 반성규 일당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꼭 고조와 게토에게 그녀를 구해달라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조는 순식간에 쿠로이가 납치된 곳에 찾아가 순식간에 모두를 제압해버렸고 쿠로이를 꺼내오게 되었죠. 리코는 고조와 게토를 보며 처음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풋내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당신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 고조는 리코를 데리고 오키나와 섬으로 떠나게 되었고 리코와 그곳에서 휴양을 하며 리코에게 걸려있는 현상금 기한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게토는 고조를 걱정하며 너 리코의 경호를 맡으면서 단 한 번도 술식을 풀지 않지 않았냐며 자신도 있으니 조금은 술식을 풀고 쉬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어차피 곧 경호도 끝나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술식을 오래 유지하고 있는 건 뇌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리코의 현상금 기한이 끝나게 되었고 무사히 도쿄 조술고전에 그녀를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고조는 드디어 끝났군. 이제 이 건방진 꼬맹이와도 안녕이다 라며 시원섭섭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순간 고전의 입구에서 고조의 뒤로
자객이 나와 그를 칼로 찔러버렸죠. 그의 개토는 곧바로 주령조소를 시연해 주령으로 그를 집어삼켜버렸지만 그 남자는 주령을 다 베어버린 뒤 아무렇지 않게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부식으로 토우지, 명문가인 제닌가에서 태어났지만 주력이 없는 탓에 제닌가에서 나오게 되었고 주술사 킬러로 살아가고 있던 이였습니다. 토우지는 일부러 무한한 수칙을 가지고 있는 고조를 지치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게 해 기습을 하려고 모든 상황을 꾸민 것이었죠. 고조는 개토에게 이자는 내가 상대할 테니 너는 리콜 데리고 동화를 끝마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개토는 리콜 데리고 고전 안으로 들어갔고 토우지는 꽤나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서 만약 리콜을 보내지 않았다면 자신이 단순의 리콜을 암살했을 거라고 했죠. 고조는 토우지에게서 주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에 살짝 긴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신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접은 적이 없는 최강 곧바로 아우를 시연해 토우지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우지는 곧바로 엄청난 스피드로 움직여 아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했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숨어 기습할 준비를 했죠. 고조는 자신의 육안으로도 전부 다 따라잡지 못한 스피드에 주력 감지가 되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어 당황했는데 리코의 경우로 인해 이미 술식을 너무 오래 써 지쳐있는 상황인데다가 아까 찔린 것 때문에 더욱 집중이 되지 않았죠. 고조는 토우지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에 일단 주변에 있는 엄폐할 수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날려버렸는데 토우지는 무기고 주령에서 벌레 주령들을 뿌려 고조의 시선을 또다시 분산시켰고 또다시 토우지는 어디론가에 숨어버렸습니다. 고조는 계속해서 토우지의 행방을 쫓다가 혹시라도 자신의 시선을 이쪽에 머물게 한 뒤 먼저 리콜을 없애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그쪽을 봤는데 그 순간 토우지가 튀어나와 강제로 술식을 해제할 수 있는 주구 천연모를 사용해 고조의 몸을 꿰뚫어 버렸죠. 그 뒤 다른 나이프를 사용해 고조의 몸을 난도질해버렸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원작처럼 이타도리 시점으로 가는 것이 아닌 고조의 어린 시절부터 전개해보는 고조 시점의 주술회전의 시작을 써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